양생의학의 관점에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매우 잘못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양생 수칙을 통해 각종 감염병에 대해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백신을 통한 인공 면역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백신을 이용한 인공 면역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백신을 사용한 인공 면역은 확실히 자연 면역 방법보다 효과는 떨어지지만 자연 면역을 감당해낼 수 없는 조건이나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차선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연 면역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강제로 백신 접종을 강요한 점은 매우 잘못된 조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용한 코로나 백신이 기존과는 다른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mRNA 백신이었는데도 이것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서둘러 승인하고 사용하게 한 것이 크게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 주사로 인해 심한 부작용과 사망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다시금 지난 팬데믹 시절 일부 관종 의사들과 공무원들의 거만한 자세와 독재적 공포, 분위기 조성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교사라고나 할까, 이런 안타까운 일을 통해 새롭게 양생의학이 추구하는 원칙과 방향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은 지난 2025년 5월 21일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관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어느 의사의 증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들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백신 옹호 또는 만능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그들이 많은 내용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생의학을 통해 훨씬 더 안전하게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면역만을 강조하는 현행 주류의학의 문제점도 동시에 깨닫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론 존슨 상원의원 청문회 의장으로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증인은 닥터 피터 매클로우입니다. 매클로우 박사는 텍사스주의 내과 의사이며 동시에 심장과 역학 분야의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그는 국립의학도서관에 등록된 인용 문헌 중 약 700여 편의 논문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미국 상원과 하원, 유럽의회 그리고 미국의 여러 주의회에서 공중보건정책에 대한 증언을 행해온 사람입니다. 매클로우 박사님 증언해 주십시오. 론슨 의장님과 청문위원님들 그리고 블루메탈 간사님, 본자리에서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저의 통찰력과 분석 결과 그리고 나의 임상 경험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증언대의 선증인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했고 더 많은 데이터를 검토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이 주제를 놓고 가장 많이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장 전문의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 문제를 놓고 나의 역할이 질병과 싸우고 생명을 보존하며 무엇보다도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할 주된 토픽은 코로나 백신 주사로 인해 심근염과 심장 손상이 발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심장 전문의로서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제가 심근염으로 진찰한 환자는 고작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의사들이 심근염과 관련하여 발표한 논문들의 수가 1065편이나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레이더 화면에 포착된 첫 번째 사례는 2021년 8월 18일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에서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으로 저자는 닥터 버마와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42세 남성이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이 발생하여 워싱턴 대학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감염균에 의한 심근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 백신으로 밝혀졌고 그는 당장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은 미국에 있는 최고의 병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3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를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클로우 박사님, 마이크 위치를 조금 조정한 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최상준 교수팀이 보고한 사례입니다. 젊은 남성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며칠 후에 병원을 찾아 입원하였으나 8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심장 전문의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장 발작이 있었다 해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사망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자는 입원 후 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진들이 제게 공개한 모든 슬라이드와 영상 이미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의 심장을 불로 지진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염증으로 타버린 상태였고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례들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도 아무도 이런 상황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레이저 불빛처럼 이런 사례들에 대해 집중했어야만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한 후에는 이런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증례는 코네티컷의 길 박사와 동료들이 병리학 아카이브란 저널에 보고한 사례입니다. 16세와 17세의 어린 두 소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며칠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젊은 10대 소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집에서 사망했고 부모들이 발견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들 부모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부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시건 대학과 미네소타 대학에서 부검을 하였는데 사인은 화이자 코로나 백신에 의한 심근염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명백하게 부검으로 확인된 심근염 사례입니다. 부검실에서 이 결과를 지켜본 엄마들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자녀들이 방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 이런 논문들은 모두 동료 의사들이 검토한 후 발표된 것들입니다. 이것에는 거짓된 정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추측성 주장이 아니라 동료 의사들이 리뷰한 저널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그리고 얀센 백신들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코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부분이란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몸속에 투여되면 몸에 엄청난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더욱 손상을 크게 일으키는 위험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급성 심근염에 의한 손상이 크게 나타나는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제조된 백신 바이알 병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급성 심근염 발생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만 미국에서 백신 사망자가 216명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 캠페인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장려한 지 4년 반이 지난 시점에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주시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닥터 피터 매클로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클로우 박사님, 지금까지 이 백신 주사의 해로운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는데 저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더 쉬운 말로 박사님께서 왜 이 백신 주사가 그렇게 다방면으로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인의 약 8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고 20%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코로나 백신은 접종받는 것이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속의 mRNA 장치는 사람, 몸속의 효소 등에 의해 전혀 분해되지 않도록 화학적으로 변형되어 제조되었습니다. 이런 mRNA는 백신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심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뇌에서도 발견되고요. 스파이크 단백질은 몸 전체 어디에서든 발견됩니다. 요즘 나오는 연구들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접종을 받은 후 6에서 9개월 동안 몸속에서 혈액을 타고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스파이크 부분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몸속에서 계속 순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부스터 접종을 받으면 mRNA가 더 많이 혈액을 타고 몸속 전체를 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살인 단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설계상 태생적으로 절대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효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우리는 약물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더 이상 참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자리 블루멘탈 의원님 좌석 뒤편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백신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완전 거짓된 가짜 주장일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들이 백신 접종 동의서에 서명할 때 그 동의서에 백신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라 적혀 있나요? 당연히 그런 문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주 묻고 답하는 FAQ 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로 사망률이나 입원율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전향적인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은 한 건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유효한 비무작위 연구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사망률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감소하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거의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 내에서 자연 면역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사이에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들을 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한 워프 스피드 작전 이란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 새로운 약물들이 치료제로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약제들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통해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바이러스가 온순한 방향으로 변이된 것 때문입니다. 이상의 일들이 백신 출시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백신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일들의 공로를 빼앗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블루멘탈 의원님 뒤에 버젓이 거짓 광고 문구를 담고 있는 포스터를 붙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 봉사자이기에 더욱더 이런 현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서 사전 동의 구하는 매우 귀중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매클로우 박사님, 이 점에 대해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수십 년간 FDA 자문회의에서 발표를 했고 백신 제조 회사들의 조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법적인 규제 조항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제품이 확실히 사망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동료 의사들이 발표한 논문들이 수천 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료 의사들이 리뷰하고 검토한 논문들로 확실한 것들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사망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접종 당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 제품에는 당장 즉각적으로 검은 바탕 속에 경고 문구가 달려져야 합니다. 저는 현재 출시된 백신들의 설명 문건들을 전부 확인해 보았습니다. 블루멘탈 의원님께서도 추진하고 계시고 그린 주지사님께서도 추진 중이신 백신 투약 장려 정책을 FDA도 사실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신 설명서의 부작용란에는 사망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들은 여전히 공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사님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부 사망 사건을 초래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백신 부작용 보고서인 VARES에 현재까지 38,607건의 사망 환자가 등록, 보고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 실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수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박사님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만한 과학적 근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데이터는 부검 결과입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가장 큰 규모의 부검 데이터를 보면 물론 이 부검 시리즈 발표에서 제가 시니어 연구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인데 우리는 모든 사망자들을 부검하여 그들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판정위원회를 두었고 백신이 사망을 초래하였는지를 판정하고 결정하는 중재위원회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백신 접종 후 사망하여 부검을 위해 들어온 환자들의 사례들을 검토해본 결과 그들의 73.9%에서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일 저자는 지금 제 뒤에 앉아있는 홀스터 박사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FDA의 자체 규정에 따르면 사망과 같은 부작용 내용이 제품 설명서에는 포함되어야 맞는 거지요? 맞습니까? 2021년 캐롤 티세라 박사가 데일리 클라우드와 함께 작업을 마치고 즉시 2023년 여름에 FDA의 피터 마크스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품의 사망 부작용에 대한 블랙박스 경고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요. 왜 경고문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 FDA의 피터 마크스 담당관은 아무런 답변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내 짐작으론 그들이 이렇게 사망 경고 문구 게시를 꺼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주저할까봐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또는 그들이 이런 백신 부작용을 지금껏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덧붙여 생각해보니
FDA가 신속하게 심근염 환자가 발생하면 최근에 백신 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라고 의사들에게 진료 지침을 내려주었어야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빠른 답변을 드리자면 요즘에 심근염 환자들이 너무 흔해져서 실제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들에게 어떻게 심근염을 찾아내고 언제 MRI를 찍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현재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격렬한 신체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하란 가이드라인을 내렸어야 했는데도 FDA는 그런 내용을 쏙 빼놓았던 것인가요? 심근염의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미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종종 매우 심각한 정도입니까? 팬데믹 이전에도 심근염은 있었습니다. 콕사키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유형은 거대세포 심근염 자이언트셀 MIOCARDITIS인데 매우 드물어서 제 평생 딱 2케이스밖에 보지 못하였고 그중 한 명은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근염 환자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근염 환자는 절대로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 활동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절대적인 준수 사항입니다. 심장에 염증이 있을 때 아드레날린 급증하면 심정지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팀에서 선수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만 하고 안전 조치 없이 이들을 경기장으로 내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당국은 왜 심근염 환자에 대한 경고를 의사들에게 내려야 한다는 지침을 놓고 갑론을 방만하다가 삭제해버린 걸까요? 그들이 왜 이 내용을 빼버렸을까요?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있는 백신 심근염 환자들에게 격렬한 신체 활동을 피하라는 신중한 가이드라인을 FDA가 내리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적으로 진단된 급성 심근염 환자의 90%는 젊은 남성들이고 그들의 90%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의대의 호건 박사가 발표한 연구 말고도 다른 연구에서도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SUVCL, IN-ICAL 무증상 심근염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이 숫자적으로 더 많고 이들은 맥박이 빨리 뛰고 혈압 변동이 심하고 비전형적인 흉통 등을 주로 호소합니다. 다행히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지만 팬데믹 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이런 미약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이즈미 박사가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백신 접종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심장을 보면 백신으로 인한 미세 흉터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